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내용은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좀 기후위기가 좀 뭐 환경 현안으로 뭐 부상이 됐고, 최근에 뭐 기후위기 또 이제 그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인해서 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좀 올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현안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다양한 얘기들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참석해주신 패널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또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배상석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성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화북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강성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12대 의회에서는 농수축 경제위원회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지호 책달 노인복지센터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인복지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고요. 지금 색달동에 지금 한 200평 규모의 건물에 어르신 한 35명 어르신을 모시고 지하담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탄소중립 시민 참여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서 일단은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훈 제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훈입니다. 저는 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특별히 재생인의 플랫폼에서 어린이들 또 지역 주민들 교육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후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김정도 8회 기후위기 제주행동 실행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정도입니다.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이라고 하면 단체명이 낯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지역 내에 있는 14개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진보정당이 함께 연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연대이고요. 지역의 기후위기 문제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전환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뭐 지금 석탄화력 발전 문제라든가 탈핵 문제라든가 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전에 뭐 이제 오신 분 중에 이제 본인 단체나 기관 좀 더 소개해 주실 분들 계신가요? 좀 에너지공단에 대해서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예. 그냥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한국에너지공단은요, 저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급을 갖다가 정책 부분에서 앞장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수요 관리 그리고 효율적 어떤 관리 부분에서 어떤 정책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 내에 모든 그 에너지 관련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신재생 부분에서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어떤 신재생 설비에 대한, 특히 이제 태양광 설비에 대한 복지 보호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그 에너지 그 소비 실태나 그런 패턴도 이제 조사도 하고 있나요? 저희 이제 본사에서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료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 내에 어떤 이제 그 소비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좀 그런 에너지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지역하고 좀 특이한 점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관광 특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조트라든지 그런 건물 부분에 대한 에너지 사용이 높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산업 부분이 의외로 많이 이제 좀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량이 산업 부분에서 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첫 번째 조금 우리가 주제로 좀 가볼 텐데, 그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좀 관계인데,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좀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화석연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석탄, 석유 등의 이제 화석연료의 어떤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기후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어떤 양상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또 오다 보니까 막 언론에 또 보면은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짜 고온으로 이제 영국은 뭐 40도까지 또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기후변화의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우리 저기 그 이지훈 강사님은 현장에서 이제 교육하고도 이렇게 할 텐데, 아이들이나 이제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 좀 그런 그 기후변화의 어떤 요인, 그리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조금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럽만이 아니라 좀 뜨거워지는 지구를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재생에너지 플랫폼에서 어린이들 혹은 지역 주민들 상대로 해서 교육하면서 제가 꼭 물어보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 없이 사라지구가 그 질문에 어린이들도 살 수 없습니다. 노인분들도.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기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말은 전기를 계속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지구는 점점 뜨거워진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심각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줄여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거든요. 뭐 가장 쉽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전기 절약하자, 전기를 좀 아껴 쓰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구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전기를 줄일 수가 없는 거라요. 뭐 점점 더 쓰지 덜 쓰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그쪽으로 많이 보급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하고 합니다. 지사장님도 보면은 이제 어쨌든 이제 에너지공단이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필요성들은 좀 뭐 시민들하고 좀 만날 기회들이 있나요? 이게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저희는 어떻게 하는지. 신재생 쪽에서 이제 어떤 보고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그 활동이 저희 큰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 그러니까 도민들하고 많이 접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융복합 사업이라든지 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도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신재생을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주도 같은 데에서는 이제 CFI 2030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신재생 용량을 확보했고 자금들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도민들,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신재생 설비가 있고 우리 집 전기도 신재생으로 인한 발생된 전기를 사용한다는 그런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그 김지호 저기 그 센터장님 얘기 들었는데, 그 현장에서 조금 보시기에 이런 그 좀 정부라든지 이제 이런 관련 기관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좀 사용에 대한 홍보나 좀 이런 부분에 지원을 좀 체감은 하고 있나요? 궁금한데. 네, 사실 지금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200평 규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0kW의 전기가 들어오고 저희 평균 50kW의 전기를 쓰고 있어서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로 180만 원, 그 다음에 최고 안 써서 100만 원대. 그리고 또
그래서 저희는 전기를 그러니까 기후 온난화를 가중시키는 주범이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뭐 50명, 35명의 어르신들과 직원 한 15명, 50명이 매일같이 이제 내치는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기후 온난화를 이제 올리는 주범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전기를 지금 아까 아껴야 된다고 하는데 전기를 더 못 아끼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냉방을 한 7월부터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6월 달부터 계속 아침부터 지금 습하고 해서 냉방을 틀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는 있고 정책적으로 우리한테 뭐 지원되는 건 없는지 작년부터 많은 고민을 해왔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보도 아직 미비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도 잘 모르고 해서 지금도 저는 지금 이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많이 배우러 가서 좀 더 효율적인 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뭐 제주도나 도의회에서도 좀 많이 이제 이런 뭐 시민들이 좀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게끔 도움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러니까 강성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좀 관심도 좀 많았고 전에도 제주도가 물론 이게 그게 좀 한국 유치가 좀 부산되긴 했지만은 그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이제 당사국총회 제주도 아니 한국에 유치할 때 이제 제주도 차원에서도 제주 개최를 좀 원하면서 이제 의원님도 이제 그런 지원 조례도 발의도 하셨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이런 그 기후변화 대응에 조금 관심을 갖고 또 에너지권 전환 이런 부분에도 조금 이제 어떤 그 뭐 도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행정이나 뭐 도의회 차원에서 또 관심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뭐 이상고온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고 앞서 이제 우리 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특히 6월부터 폭염이 이제 시작됐고 또 그게 뭐 기온이 저녁에도 내려가지 않는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생산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그 미스매칭 상황인 거죠.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들이 이렇게 잘 매칭돼서 이렇게 생산하는 것만큼 소비가 가능하게끔 하고 그것이 기존의 어떤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원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면 좋은데 그게 지금은 다 각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민분들은 또 재생에너지의 과잉 생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퍼지고 있고 특히 태양광 산업으로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이 또 뭐 행정에서의 굉장히 좀 미숙한 처리 때문에 지금 이게 또 어려움,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어려움들의 문제를 좀 많이 생기면서 굉장히 좀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어떤 생산과 그리고 어떤 소비의 어떤 에너지 자립을 꿈꿨지만 그냥 생산에는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지만 소비와 연결되지 못하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이미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제주도는 어찌됐든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모델로 계속 그 과정들을 좀 더 찾아야 된다는 방안들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으로 최근에 조금 더 제가 좀 고민되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하고 소비하는 게 이렇게 너무 떨어져 있으면 에너지를 저장해둬야 되고요. 그런 걸 또 에너지를 또 이렇게 전기로 이동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고비용으로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건축물들을 조금 더 녹색으로 전환하는 방안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을 찾아서 그걸 조금 더 보강하는 형태 그런 것들 조금 더 강한 정책적으로 강하게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생산한 에너지가 지금 뭐 이제 남아 도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근데 정작 필요한 시설에서는 또 이제 그걸 에너지가 또 모자라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좀 그런 뭐 생산과 또 소비의 어떤 연결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좀 후반부에서 더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김정도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뭐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제 이런 뭐 나타나고 있는 환경 변화들도 많이 조사도 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그 제주 지역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또 뭐 이제 사회적인 환경적인 변화들 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변화 사항들 뭐 기상청에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제주도에서도 5년 단위로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상당한 내용들에서 들어가 있긴 한데요. 제주도 계획 안에 있는 내용들만 살펴보더라도 사실 굉장한 변화는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온도 변화라든가 아니면 강수량 변화 이런 것도 있는데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극한값이라는 게 뭐냐면 하루에 만약 비가 내린다고 하면 비가 올해는 제일 많이 내렸을 때 하루에 뭐 200mm가 내렸어요. 300mm가 내렸어요. 이걸 극한값이라고 하는데 극한값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순간에 굉장히 큰 이제 비가 내려서 그 비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고 재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거기에 또 이제 고귀한 생명까지도 이렇게 좀 되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뭐 극한값이라는 게 사실 뭐 강우량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강설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바람도 있는 것이고 또 온도도 당연히 극한값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실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어느 특정 시기를 지정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게 또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 어떤 때는 겨울에 굉장히 큰 재해가 발생하고 또 어떤 때는 여름에 큰 재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특정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시기에 발생한다는 걸 예측할 수 없게끔 지금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비를 할 수 없고 예방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건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뭐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이번에도 아까도 영국에서 40도 이상의 온도 얘기 말씀하셨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365일 중에 90% 이상의 날을 에어컨 없이 사는 그런 동네거든요. 근데 40도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근데 이거는 이미 예견된 겁니다. 왜냐하면 유엔에 있는 이제 유엔 산하 기후변화 패널이라고 하는 IPCC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지역은 유럽일 것이다. 그리고 유럽은 가장 빨리 사막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었거든요. 그런 연속선상에 지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유엔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다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 역시도 그런 굉장히 큰 기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와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과연 우리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지점을 좀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주도에서 굉장히 많은 기후 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대응 정책과 이런 조례들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실행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이제 그린리버 델링 녹색 건축물 얘기도 하셨지만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 심지어 계획도 하게 돼 있고 5년 단위로 기본 계획 짜게 돼 있고 그 안에 상당 부분을 실현하게 돼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게끔도 되어 있는데 그 조례 만들어진 이후로 기금 한 차례도 만들어진 적이 없고 심지어 그 기본 계획대로 실행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뭐 그 부분까지는 뭐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저도 뭐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저녁에도 자려고 하면 너무 더워가지고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몸 열이 많아서 뭐 에어컨 키자고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진짜 날씨나 이제 이런 기후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텐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기후 위기에 있던 이 위험들이 우리 뭐 일상생활까지도 다 지금 파고들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이슈들 중에 이제 에너지 전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화석 연료라든지 원자력으로 이제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제 이런 에너지원으로는 이제 안 된다 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자 해서 이제 발전, 전력이라든지 난방, 운송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에너지 전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 각국별로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그런 탄소 뭐 이제 그 감축 목표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지사장님이 조금 이런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우리 좀 세계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좀 그런 기후 협약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그 좀 뭐 논의 의제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에너지 분야에서 있어서의 어떤 그런 뭐 감축 논의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양상으로 좀 나오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이 가장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탄소 중립 중심으로 이제 모든 각 정부도 해외 정부도 다 그렇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탄소 중립을 갖다 중심으로 해갖고 어떻게 보면 신재생은 이제 탄소 중립의 이제 한 부분으로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 CFI 2030 정책 자체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했고 이제 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지금 모든 분들이 생각하기에 신재생의 제주도가 참 많이 넘쳐난다는 느낌도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넘쳐나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실제 전체 이제 에너지 사용량의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의 한 20% 정도가 신재생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탄소 중립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야 될 여력이 많은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는 이 청정 제주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탄소를 발생시키는 어떤 화력 발전소 그런 부분이 없이 진짜 청정 연료나 에너지로만 어떤 그 전력과 에너지를 갖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제주도고요. 그 모든 부분이 제주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모든 문제가 또 제주도부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이제 그 해외에서는 천재는 제주도가 해외 다른 나라보다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향후에는 전 세계 어느 부분보다도 탄소 중립에서는 제일 앞서는 제주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국뿐 아니라 제주도 자체에서도 많은 분이 노력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그 사례도 예전에 그 파리 협약 강상총회 당시에도 한국에서 좀 사례 발표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모범 사례로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모범이 되는 좀 사례들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오늘 자리 좀 사전에 좀 준비하다가 좀 기사화된 내용들 보니까 최근에 그 독일의 그 대중교통 구 유로짜리가 굉장히 티켓이 잘 팔린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되고 이제 그걸 한 달간 그냥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런 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중에 하나로 이제 독일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인데 그런 조금 긍정적인 좋은 사례도 조금 새로운 어떤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좀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조금 오늘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소개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조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어느 분이 아시는 분 있으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강의 교육하면서 뭐 이런 그런 좋은 사례들 이런 것들 해주시는 사례들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자동차 사실 연료로 인해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 그것을 확대하고
굉장히 많이 아마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제일 상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처음 전기차 나왔을 때 그때 전기차를 사셔서 이제껏 운행하면서 야, 참 잘했다 그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점점 그것이 확대되어져야 되는데 줄어가는 현상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하는데 지원금이 축소되어지고 제가 전기차 샀을 때만 해도 충전기 시설을 무료로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지금은 지원 안 해줘요? 예, 지원 없습니다. 예, 그런 입장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예산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데 제가 요 근래 들어서 현수막 하나를 봤거든요. 어떤 현수막이냐면 태양광으로 만들어지는 그 전기 충전기 그것도 설치해 드립니다. 그런 현수막을 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상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시면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 이것도 태양광으로 하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혜택이 되어지고 또 지구온난화도 줄여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만 태양광 지원이 아니라 자동차 전기 충전기도 요 태양광으로 시설을 해준다라고 하면 야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지원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사실 궁금하고요.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제도화 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철도로 2시간 이내 거리 갈 수 있는 거리는 이제 항공 운행을 금지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굉장히 강력한 이제 탄소 저감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 뭐 이제 전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난방이나 운송 분야에 있어서도 좀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잠깐 세계 사례를 얘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프랑스 얘기를 하셔서 프랑스 파리가 지금 어쨌든 가장 핫한 곳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프랑스 파리 시장님께서 굉장히 지금 기후위기에 굉장히 크게 지금 반응하고 계신 중 한 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가 대표적으로 이제 도로를 아주 줄여서 자동차 통행을 줄이고 대신에 보행과 자전거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형태로 바꿔나가는 그래서 심지어 이제 파리에 있는 택시 노동자들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욕할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까지 변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아까 무상버스까지는 아니지만 그 무상버스로 좀 연결이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카고나 이런 쪽에서는 무상버스 도입하려는 지금 시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차량을 덜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상버스에 대한 논의도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었던 것들이 있고 특히 뭐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 노동당 집권 당시 이제 노동당이 이제 시장을 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무상버스를 진짜 직접 도입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봤던 어떤 선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의 어떤 무상버스나 아니면 무상교통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게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어쨌든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보행과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이 융합될 수 있는 형태의 도시구조의 어떤 재편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 15분 도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좀 연결돼서 제주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파리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사실 파리의 그게 15분 도시의 그 시작이 파리의 건데 그 취지는 이제 자전거로 이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15분 이내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이제 자동차 이용을 좀 줄이고
이제 자전거를 좀 확대하면서 이제 이런 기후위기까지 대응하는 이런 전략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많이 국내에도 많이 도입이 되면서 오히려 근데 이거를 하나의 그런 하나의 시설 이제 그런 도입 위주의 정책으로 시설 인프라. 네, 인프라 구축의 정책으로 오히려 좀 역으로 가는 이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서 의원님 같은 경우 이제 그래도 이제 새 도정에서 이제 15분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런 원래의 취지가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좀 이제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뭐 새 도정에서 15분 도시를 발표하면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가 15분 관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행주권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도로 다이어트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좀 더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논의는 해왔지만 이렇게 뭐 우리가 버스 중공영제 이런 형태를 취해와서 되게 이제 버스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놓긴 했지만 이용률은 계속 제자리에 걸려 있는 상황은 제주도의 여러 가지의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큰 어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출퇴근 행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거나 그런 곳에 아주 많은 인구들이 밀집해 있거나 이런 형태면은 대중교통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하겠지만 자영업이 굉장히 많은 상황, 그리고 소의 자영업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전기자동차의 이용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중교통이라고 할지라도 뭐 이렇게 어떤 블록을 좀 정해서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거기 안에서의 작은 이렇게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에 적합한 그런 이동 수단을 쓴다든지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나눠서 좀 생각해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이번에 새로운 도정이 좀 더 이제 15분 도시를 얘기할 때는 조금 더 탄소 중립적인 그런 방안의 어떤 접근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생각 좀 듭니다. 자전거 네.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여기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앞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큰 사물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직원이든지 의원이든지 그러시겠죠. 자전거 타고 오셔서 그 사람들하고 키를 누르니까 쫙 열려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자전거 보관함이더라고요. 그래요? 저 처음 봤어요. 야, 거기다 보관해 놓고 키 눌러서 그리고 출근하시더라고요. 뭐 퇴근할 때 또 가지고 가시겠죠. 야, 너무 좋다. 요런 시설들을 사실은 정기적으로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일상적인 뭐 개인적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그 사무실 앞에는 저런 용도로 많이 보급해서 확대시킨다라고 하면 자전거 이용하는 그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아지지 않겠나. 너무 좋은 거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 체크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친환경적인 이용 수단을 좀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모니터를 통해서 좀 어떤 게 좀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좀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좀 뭐 시설 도입을 한 것 같네요. 예. 네. 그 자연스럽게 이제 또 우리의 현실 또 정책들을 조금 얘기하는 그 흐름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뭐 더 좀 이어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우리나라 지금 그리고 제주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좀 실행하고 있는 좀 그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정책들 좀 평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뭐 그 우리나라 한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논란이라고 해야 될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원전 확대 정책을 볼 수 있을 텐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전 정부 같은 경우 탄핵을 좀 선언을 하고 상황이기도 한데
또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또 이제 우리나라의 또 원전 확대를 또 이제 내세우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 그 김정도 위원장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핵발전 확대로 다시 유턴을 한 상황이고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냈죠. 탈핵이라고 해서 탈핵에서 벗어나겠다고 해서 탈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답답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2011년에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지금 몇 년이 됐을까요? 이제 11년 차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핵발전이 뭐 그때 뭐 지진 때문에 뭐 피해가 컸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또 사실과 다른 부분인 게 이게 어쨌든 간에 기술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했던 거고 핵발전이 갖고 있는 어쨌든 간에 한계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제쳐놓고 어쨌든 핵발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핵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핵사고는 항상 일어나 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리로계에서 거의 뭐 노심이 옹융돼가지고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불과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고리로계 폐쇄 절차를 밟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그때만 하더라도 당시 정부는 어떤 식으로 행동했냐면 다 숨기기 급급했었거든요. 나중에 밝혀지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는 그런 양상이었었는데 그만큼 핵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폐쇄적이고 비밀스럽게 움직여왔던 것들 특히 이제 불안전하고 비리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켜켜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되어 왔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뭐 수출도 많이 하시겠다고 근데 정작 핵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갖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지금 보증 핵 폐기물 저장소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뭐 건설 중인 나라가 두 곳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국민들 간에 굉장히 큰 반목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핵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 사항도 없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리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실질적인 뭐 선언이나 공개적인 발언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우리는 핵발전 해야 되겠다, 핵발전 확대하겠다 거기에 더해서 소형 핵발전소 만들어가지고 전국 곳곳에다가 핵발전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을 충분히 담보하면서 하는 발언이고 정책이고 그게 공약이고 나아가서는 진짜 국정 철학인가 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정말 핵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짜 이것이 미래에 어쨌든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일일 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정말 엄청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정부가 좀 이 부분을 잘 고민하고 숙고해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다시 점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지역 주민이나 시민사회에서의 또 이제 갈등들도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정부가 진짜 심사숙고해가지고 뭐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좀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사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이나 이제 이런 좀 그 정책들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조금 개선해야 될 과제라든지 조금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뭐 제언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정부에 대한 것보다도 일단 저희 이제 제주도가 그냥 저희가 이제 경량적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 측면에서 얘기한다면요. 아까 이제 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출력장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지금 뭐 남아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한여름이 대학은 지금 전기 모자라거든요. 지금 걱정해야 될 게 전력 예비이기 때문에요.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전기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전기가 또 남아돈다고 그러고 그런 엄청난 시간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신재생 정책이 계속 시행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정책적으로 빨리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은 좀 하고는 있거든요. 저희가 뭐 연계선을 갖다가 역성을 한다든지, 뭐 ESS를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또 저희 공단과 같이 이제 수도 쪽을 갖다가 발생시켜갖고 수도를 갖다 저장해갖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플러스 DR이라고 해갖고 주간에 이제 뭐 전기 자동차에다가 전기를 많이 충전을 한 다음에 야간에 사용하는 뭐 그런 방법도 많이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에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좀 이런 걸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좀 많이 요구를 갖다 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이제 제주도 자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발생한 문제지만은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발생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중앙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요청하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주도에만 적용해야 될 지금 많은 정책들이 많거든요. 뭐 분산에너지 특구라는 부분도 있고요. 분산에너지 특구라는 거는 우리 집 근처에서 생산한 전기를 우리 집 근처에서 다 사용하자. 다른 동네 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동네마다 생산된 전기를 자기네 동네에 사용하는 게 분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그런 분산 에너지 특구라는 어떤 정책을 갖다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활용해가지고 일단은 당장 그 제주도에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이런 뭐 출력 제한이라든지 현안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향후에는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 화력 발전소가 없는 제주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신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멈춤이 없이 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 그래서 저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결된다면은 향후에는 제주도에 아마 탄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화력 발전소가 없는 진짜 청정 연료로만 아니면 청정 에너지로만 어떤 전력과 여유 부분을 갖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주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저장에 대한 부분만 막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기술적으로라든지 재정적으로 또 뭐 어느 정도 되면은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네, 얘기는 가능하다고 할 수 보고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출력 제어를 하고 그러면 그게 에너지 생산이 되는 걸 굳이 이제 왜 막냐? 우리는 진짜 뭐 우리한테 그런 주지 필요하지 뭐 이렇게 지금 하는데 뭐 그런 부분 아까 분산 에너지 특구 같은 경우도 좀 그것도 하나의 좀 대안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금 뭐 단순하게 제주 지역에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주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제가 조금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 좀 현안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안들이 출력 제어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태양광 감귤원 그 태양광 그 부분에 좀 문제 이것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지금 확대 과정에서 이제 또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 문제 뭐 수용성 문제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좀 의견을 좀 주시죠. 네, 일단 재생에너지는 이제 태양광이나 우리가 이제 풍력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신에너지는 이제 뭐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에너지원으로 다시 이제 생산해서 활용하는 건데 그 두 가지는 다 이제 기술력으로 굉장히 좀 기술력이 고도화돼야 되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생산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저장하고 그것을 이동시켜서 이용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또 우리의 전력 공급망이 현재는 공공의 전력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을 민간으로서의 어떤 거래가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지금의 어떤 전력 거래와 굉장히 좀 충돌하는 지점이 또 생기고 그걸 어떤 식으로 또 공공성을 가미해서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특구 문제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분산에너지 특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저희가 한번 실증적으로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이 정말로 소비로 이루어지고 그 소비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조금 효율화를
공고해내야 되고 그건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디에선가 실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제주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실증을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집약해서 제주도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좀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좀 수긍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바다 사용과 관련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접점을 찾아갈 것인지,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녹지대라고 하는 어떤 과수원이라든지 산지, 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계속 이렇게 잡아먹고 그것들이 면적들이 축소되면서 또 우리의 말하는 탄소를 저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더 줄어드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좀 깔려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또 도민분들의 그런 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굉장히 단계별로 그런 의견들을 모아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그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역에서 이제 뭐 이런 농지나 감귤원을 표현하고 거기다가 하는 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과연 뭐 좀 필요했느냐라는 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뭐 불필요한 게 농사를 안 짓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물 옥상이라든지 뭐 이런 유휴 공간들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농지 잠식의 문제 비판적인 얘기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또 최근에는 거기 그 토지주들이 또 이제 그런 부담이 오히려 이게 뭐 감귤원 표현해가지고 이제 태양광 지으면은 다 이제 돈 벌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대하고 뭐 도의 말만 듣고 이제 참여했는데 오히려 그런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으로 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의회에서도 좀 관심 갖고 해결 방안을 또 중재 역할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출력 제어 문제 아까 지금 그 지사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제주도가 이제 화력발전소를 좀 이제 거의 이제 끝내고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그 김정도 위원장님 좀 도내 이제 화력발전 현황이라든지 좀 이게 전환할 수 있는 조금 뭐 이런 그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일단은 화력발전 규모가 많습니다. 지금 시설 규모는 910MW고 그리고 전력 생산량으로 보면은 제주도에서 지금 화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육박, 아니 좀 50% 상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도 다시 따지고 보면 거의 화력일 테고 뭐 물론 일부 원전이 섞여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제주도가 굉장히 많은 지금 화석 연료를 쓰고 있다. 전기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910MW의 지금 화력발전을 왜 갖고 있느냐를 좀 상기해볼 필요가 있는데 당초에 원래는 제주도는 중유 발전소였죠. 그러니까 석유계 중유를 태우는 발전소. 그러다가 이제 LNG가 들어오게 되면 LNG를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비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LNG 발전소를 이제 짓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중유 발전소는 비상용 전원으로만 사용한다라고 결정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렇기로 계획도 했었고 근데 이게 갑자기 2014년에 딱 틀어져 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이오 중유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고 바이오 중유 발전소로 사용을 하겠다 우린 친환경 발전소다 이러면서 현재는 지금 화력 규모가 910MW까지 늘어나 버리는 이런 좀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 건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발전소들이 그 화력 발전소가 거의 그 지금 중유계 석유계 쓰는 발전소가 하나 두 기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걸 제외하고 다 지금 비상전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전원이 뭐냐면 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상황이니까 재생에너지가 지금 엄청 잘 돌아가고 있고 이걸로 충분히 될 것 같아라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를 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쨌든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최소 출력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주도에 있는 대부분의 화력발전소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재생에너지가 뭔가 더해볼 만한 기회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 시도도 찰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정이나 아니면 산자부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여기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대정도 사태 발생하면 책임질 거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까도 뭐 이제 ESS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ES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정보체부터 시작해서 뭐 해수 뭐 이제 해수를 이용한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주도를 특구로 지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저는 많이 하거든요. ESS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하고 시설도 만들면서 ESS 용량도 확보하고 그런 와중에 어쨌든 간에 화력발전소를 조금이라도 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거기에 재생에너지가 좀 더 투입되는 그런 실험을 해보면서 차츰 재생에너지를 늘려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산자부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좀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 제주도가 전혀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자체가 어쨌든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권한을 갖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좀 가야 사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의 화력발전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자체가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 차원에서 많이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최근에 지금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그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저기 출력 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대규모 저장 장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구조적으로 이제 화석 연료에 의한 이제 그 발전 설비를 좀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좀 제안이나 얘기들이 밖에서만 좀 목소리들이 좀 파편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좀 제주도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나 전달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테이블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금 좋은 의견들이나 좀 대안들이 좀 검토되고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리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권화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한국전력이든지 에너지공단이든지 이런 하나의 룰을 통해서 이것이 보급되어지고 수급되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질 텐데 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일원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지역에서 나온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모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이 점점 좀 확대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제주도 안에서만의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 김지호 센터장님도 이제 큰 규모의 이제 복지 시설을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에너지도 많이 사용을 할 거고 연료라든 또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난방 많이 좀 비용도 부담이 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정책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이게 좀 그 효율적인 분배와 공급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김지호 센터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 2030 이제 탄소 없는 섬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그거는 좀 그러니까 들어는 보셨네요. 예. 알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이게 도 차원에서 도가 좀 이런 정책들을 주도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이 안 되고 또 그런 내용 정책적인 어떤 실효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덜 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지금 이제 2030년이면 이제 불과 8년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0년까지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취지인데 근데 지금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이런 그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화력에 의존하는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정책의 실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어서.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주간보호센터도 운영을 하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도 같이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그 노인 일자리에서 지금 요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 하면 지금
지금 카페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그 우유팩을 지금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지금 뭐 함덕의 그 해수장 안에 있는 벨몬트 커피숍 거기라든지 제주대학교에 있는 매점이라든지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우유팩을 이제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지금 어느 조천의 그 경로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세척된 것을 키로로 해가지고 지금 그 화장지 만드는 그 공장에 갖다 주거든요. 그럼 갖다 주면 거기서 이제 화장지로 저희들한테 이제 줘요. 키로당 뭐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1개, 2개씩 이렇게 주면 저희들은 또 그것을 모았다가 그 나중에 연말에 취약계층, 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다시 그것을 갖다 주려고 하는 사업을 지금 지난달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노인들을 이용해서 한 달에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10번 30시간 정도 해서 이제 27만 원의 일자리 비용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지금 JDC하고 이제 후원을 해서 JDC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걸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저희 이제 작은 실천이나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도민 전체에 이렇게 홍보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화장지 만드는 공장에 가봤거든요. 두 부부만 해요. 부부만 해서 각 돌아다니면서 우유팩들을 수거를 하고 이제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화장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같은 경우에 노인 일자리에서 그것을 대량으로 수거를 해서 갖다 주니까 그분들도 훨씬 생산이라든가 이런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 도민으로 좀 확대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복지센터가 이제 이런 기후위기 대응하는 실전적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네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뭐 다음 주제인 실천 전략들을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저기 그 에너지공단 같은 경우도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 뭐 시민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단체와 같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구인이라든지 기업관 같은 협의회와 같이 특히 이제 그 신재생 관련 부분에 대해서 피해 방지라든지요. 그리고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어떤 전력 예비 부분이 걱정이 정부에도 많이 되고 그리고 제주 내부도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절정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냉방온도 관리라든지 예전에 우리 제 한참 코로나 전에 많이 했던 문 열고 냉방하지 말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저희가 다시 한번 강화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했었는데 조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상황이 좋아져서 하고 있는데요. 다시 또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물론 이제 이 탄소 중립하고는 좀 관계없을 수 있지만은 그 태양광에 대해서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국민분들이 사기를 당한다는 이런 부분이 많다면 그런 사기 피해 방지 부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이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세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저희는 언제든지 그 돈에 어떤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부분에 대한 문의사항 저희가 언제든지 받아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서 상담해드리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기관, 어떤 뭐 이상한 기관 이런 데 하지 마시고 저희 공간 문의 주시면 하는 건 정답으로서 가장 좋은 올바른 정보를 갖다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처음에 피해라고 하니까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주민 피해 그걸 좀 얘기를 해주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태양광 사업을 좀 이제 태양광을 우리 설치를 할 때 예. 그런 사업자의 신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그렇죠. 뭐 이제 거의 뭐 무료 설치해 준다는 듯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 네. 상황도 많이 있고요. 뭐 실제 뭐 저희가 또 하는 활동도 올해부터 하는 활동 중에 그 태양광에 대한 안전 쪽 관리, 제주도에 태풍이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태풍 전후에 저희가 점검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 하는 사업,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고장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흉물 쏟게 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이 관광 어떤 특구로서 그런 흉물이 좀 관광에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되고 또 나중에 사고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이제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도 저희가 이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말씀하신 데 부연적으로 네네. 제가 사실 에너지공단에서 저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 사실 플랫폼 사업도 지원이 되어지고 네. 그 다음에 저희들 태양광 피해 예방 교육도 현장에 나가서 지금 네. 경로당에 가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 어떤 개인 업자들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기료 뭐 완전히 90% 절감된다. 또 설치비는 무료다. 이게 전혀 아니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50%만 지원되어지고 쓰는 만큼 절약되어지는 거고 이런 것들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에너지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그 사업을 지금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뭐 좀 시민들이 좀 실천할 수 있는 뭐 사례나 아니면은 좀 지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라고 좀 더 구원해 주실 분들 있으면 지금 앞서 우리 센터장님도 우유팩 관련해가지고 그 자원을 이제 집중해서 수거해서 그걸 사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생산을 만드는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한 분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광 페패널 관련해서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우리가 폐배터리, 전기도 자동차로 인한 폐배터리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태양광 패널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그 부분을 좀 활용할 건지 그리고 풍력 에너지를 위한 풍차도 이제 풍차의 내부적인 어떤 발전설비나 이런 것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날개 부분은 거의 다 그거를 다시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거를 다시 이렇게 설계를 한다든지 제품을 조금 더 보완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면서 제품 개발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심도 쪽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일자리도 그거와 연관해서 연결하면 일자리도 충분히 그런 부분도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있거나 의회에서도 그 부분들이 좀 더 잘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정도 위원장님도 지자체 차원에서 도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반영해야 될 과제라고 좀 보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시민 실천과 관련해서 이제 도에 바라는 점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실천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환경인식이라는 거는 전국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도민들이 어떤 이런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절약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실천이 좌절되게끔 만드는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딱 봤는데 나의 실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가 좀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 전기 절약 정말 열심히 하시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기 절약해 보려고 어떻게든 좀 이제 에어컨 적게 튼다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좀 전기를 덜 써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와중에 어떤 뭐 특정 에너지 다소비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제주도 건축물 전체 에너지 총 사용량의 5% 이상을 사용한다는 건물 하나가. 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국민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도가 얼마만큼 대응을 하고 있고 감독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물론 이건 그 기업이나 건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분도 좀 지적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도가 움직여서 그들이 어쨌든 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도 어쨌든 도정의 역할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정말 제주 시내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도로 상황이 엉망이거든요, 자전거는. 그러니까 자전거를 어쨌든 간에 많이 타야 결과적으로 탄소를 절감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되는 반면에 정작 자전거 이용객들은 항상 그게 불만인 거예요. 내가 오늘 자전거를 탔는데 너무 허리가 아파. 왜냐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도로에서 탈 수 있지만 자동차랑 어쨌든 간에 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인도에 타게 되면 인도는 또 너무 울퉁불퉁해가지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정작 진짜 자전거 전용 도로는 없어요. 제주 시내에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구간이 진짜 아주 협소하게 있는데 한라도 소간 그쪽 빼고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조정해서 진짜 실천하고 있는, 진짜 자전거를 타면서 탄소를 절약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집에서 어쨌든 간에 전기를 절약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기는 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 실천이 늘어나는 것이고 시민 인식이 더 증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기의 실천을 함에 있어서 좌절하지 않도록 도정이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기 김지우 센터장님도 도나 좀 정부 좀 어디 행정 당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뭐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뭐 좀 이런 부분도 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평 규모의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저도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옥상도 넓으니까 옥상에 하든가 앞에 텃밭을 이용해서 하든가 이제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자부담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가 비영리 기관이고 그다음에 노유자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없으니까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50대 50의 자부담이 있어서 그것을 하려면 뭐 지금 아까 좀 전에 저 얘기를 들어봤는데 1억 5천 정도의 예산이고 거기 자부담이면 7,500인데 그것을 도저히 뭐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도에나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기후위기가 취약계층, 코로나19의 그 피해도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보듯이 기후위기가 오면 취약계층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노인들, 그다음에 다른 뭐 부유층들은 뭐 기후위기가 와서 더우면 에어컨을 빵빵 키면 되고 시원한 곳에 가면 되지만 이 취약계층들은 갈 곳이 없어요. 집 구석에.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은 에어컨이 있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풍기 하나 가지고 여름을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취약계층에 좀 더 많은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하여튼 뭐 조금 더 우리가 그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에너지 정의라는 측면에서 그 에너지 복지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저는 또 아까 그 건물 200평이면 옥상도 그냥 클 텐데 사실 그거는 좀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이제 해서 임대 이런 부분 형식으로 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런 건 어렵나요? 현재 이제 뭐 이제 제주도 상황이 지금 이제 출력장 문제 때문에 사업이 거의 발전 사업 자체가 현재는 조금 정체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맞아. 현재로서는 이제
자체 사용하는 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런 쪽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투자비가 많이 들겠네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어쨌든 또 이제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시설이니까 좀 지원 폭을 조금 더 이제 높인다든지 이런 정책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도에서 어차피 이제 정부 지원 정책이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1시간이 훌쩍 넘게 지금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각자 이제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 좀 뭐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마저 못하신 부분들 있으면은 돌아가시면 저기 돌면서 한 분씩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좀 왼쪽부터 예. 선생님. 제주도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제주도에 오는 목적이 관광, 그래서 뭐 용두암 어떻게 생겼나, 뭐 주상절리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관광 차원에서 왔는데 지금은 사실은 패턴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휴식, 쉼의 공간으로, 쉼의 공간은 쾌적함이 첫째라는 얘기입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래서 제주에 참 많이 찾아오는 실정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에너지 문제, 뭐 전기 문제, 여러 가지 탄소 문제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어지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교육하면서 전기 절약하자, 재생에너지는 이렇게 보급되어진다. 마지막 하나 꼭 어린 친구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쾌적한 환경인데, 요거는 숲을 가꾸고 나무를 많이 심고, 이걸 해서 저희들은 의제에서는 나무 심기를 실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스티커까지 만들어서요. 그래서 이거는 나무가 뭘 주느냐? 탄소 쏙! 탄소는 쏙 먹고 산소, 좋은 공기를 후 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나무다. 그래서 이런 숲을 계속 만들고 가꾸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계속 만들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좀 쉼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석사님도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에서 뭐 신재생 얘기라든지 그런 거 많이 얘기했는데요. 근데 실제 탄소 중립의 가장 기본 원칙은 그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고요. 일단 탄소를 갖다가 조금 사용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신재생으로 바꾼다든지 해야 되는데요. 탄소를 갖다 많이 사용한 다음에 그걸 바꾸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도민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주도에서도 일단 어떤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갖다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어떤 수요 관리와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에 탄소 발생량을 갖다 일단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다른 여러 대안을 통해 갖고 탄소를 갖다가 감축하고 탄소를 갖다가 없앨 수 있는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좀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책도 어떤 수요 관리 정책이 제주도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보급하고 전기차 보급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앞서 있는데 그런 수요 관리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 관리와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그런 정책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많이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도민 여러분도 어떤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어떤 탄소를 갖다 기본적으로 많이 절감할 수 있고 감축할 수 있는 그런 활동에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니까 어쨌든 뭐 공급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우선은 수요 관리를 우선으로 하고 그래서 또 안 될 경우 이제 공급을 또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올바른 정책이 또 순서인 것 같습니다. 좀 얘기해 주셨고요. 네, 부원님. 네, 저는 저희의 정말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효율을 강조하더라도 그 효율은 현재에만 적용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미래 후손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담해야 되는 책임을 전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는 싼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로서 비용 측면에서 싼 에너지는 후손들이 그거에 대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공감을 하고 앞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절약은 기본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한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걸 얼마나 최소화시킬 것이냐를 늘 염두에 두면서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에너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뭐 어쨌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가 섬이라는 지역이고 또 특히 환경적인 가치가 많이 강조되는 지역이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세대의 어떤 그런 영역까지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좀 에너지 정책들을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정도 위원장님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그 에너지라고 하면 일단은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죠. 사실 뭐 메가와트, 킬로와트만 해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만큼 도정 차원에서 홍보나 교육이 많이 부족해왔던 게 사실인 것 같고 더더군다나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만큼 도민과의 소통, 시민사회의 소통이 부족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도정이 새롭게 출범하는 마당이니만큼 이렇게 시민들과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혀가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이렇게 같이 교류하고 또 이제 정책의 어떤 전환 내지는 정책의 발전 이런 부분까지도 좀 포괄할 수 있게끔 좀 필요한 거버넌스를 잘 갖춰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토론회가 주제가 이제 기후위기고 또 에너지 분야, 굉장히 좀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상. 근데 오늘 이제 끝까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지호 선대사님 시민의 입장에서라도 예. 이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에너지 절약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거든요. 겨울에 난방을 안 킬 수도 없고, 그다음 여름에 냉방을 안 킬 수도 없고, 그래서 한계가 있긴 한데, 네, 그거에 비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하냐면 지금 여기도 지금 실내 수직 정원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기관에도 크게 뭐 길이는 한 3m 50, 높이 2m 50 정도의 실내 수직 정원을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해서 거기에 온갖 미세먼지 저감 효과의 식물들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물이 순환되면서 수분도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하려고 작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간다라고 하면 쾌적한 환경, 좋은 제주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긴 시간 여러분들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후위기를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이제 노력도 중요하고 시민들의 또 자발적인 참여들도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기후위기와 관련된 좀 위험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당장 우리들이 좀 이미 나서서 행동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좀 이 자리가 또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이제 아이디어와 또 이제 상상력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긴 자리 좀 같이 좋은 얘기들 말씀들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탄소 중립 시민 참여 라운드 테이블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